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, 일단 이런 어려운 장에서, 거의 뭐 그냥 솔직히 욕이 막 팍팍 나오고 싶은 이런 장에서 잘 지내시는지 그게 더 궁금하고요. 예, 이런 인사는 드리면 더 폐인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상황 쪽에서 오늘은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,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병을 얻을 것 같은 섹터가 또 탄생해서, 요즘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, 그런 쪽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트레이더의 숙명이기 때문에 실적 보고 참 이래도 되나라고 싶지만 그렇게 또 반응하는 섹터인 억울한 섹터, 그리고 또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가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섹터, 그 섹터인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되게 좋아했었고 애정했었습니다. 그리고 상반기 때 괜찮은 수익률 보였었고요. 그런데 그냥 상반기 수익률 좋으면은 하반기는 안 되나 봐요. K 증시의 특성인가 봐요. 예,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고, 이리 나온 실적 보고 솔직히 기대가 이렇게 조금 높았는데 그 높은 거에서 요만큼 모자라다 보니까 우르르 밀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솔직히 답답합니다. 답답하고, 그러니까 기대만 조금 못 미쳐도 그냥 만약에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다. 분명히 새로 나왔을 거예요. 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.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이거 언제 파나 해서 실적만 나와봐라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만큼 못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눈치 딱 보고 있다가 다 던져 우르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.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.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크아웃이냐?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, 한번 볼까요?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, 분기 실적이 152억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보통, 한 180억대 정도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, 여기보다 한 30억 정도 적었죠?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, 뒤도 안 보고, 이렇게 우르르 실적 발표 나온 다음부터 강하게 내려왔었고,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첫 번째, 물류비 상대적으로 3분기에 올라갔던 거 있었을 거고, 거기다가 환율 생각보다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, 두 번째, 지역별로 보게 되면, 국내 쪽하고 이제 잉글로드랩, 이게 조금 좀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파 가지고 영향을 끼쳤다. 그런데 아마 이게 또 선적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적이 또 다음 분기에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지연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,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. 조금만 미스 났다? 그냥 바로 뭐 작년 동기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었던 눈높이에 모자른다. 그냥 강하게 내려와서 솔직히 영업이익 분기에 한 30억 덜 나왔다고 주가는 한 20%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? 네. 근데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서 이런 답답한 시장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.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막연한 부담감이라고 봐야 되는데, 그런 거 있죠.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보편 관세,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는 보편 관세 한 10%, 20%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건 아직 막연하게 벌어지지 않는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10%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. 그러면은 이제 수입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화장품이 덜 팔릴 것이다. 아니, 지금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인데,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,000원짜리가 11,000원이 됐다고 했었을 때, 그게 그러면 지금까지 1,000원 올랐네. 근데 나머지 물가도 다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이것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 화장품 이거 지금까지 쓰던 건데 아니야, 이거 한 10% 비싸졌기 때문에 안 사. 이렇게 나올까요? 아니면 다른 거 모르겠, 필수 소비재 성격에 가까운 쪽으로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거 다 알 거 아닙니까? 관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판매량이 위축된다? 이건 전 인정을 못할 것 같은데, 그런 것 때문에 해서도 빠진대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적 조금만 미스나도 와르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 이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 생각보다 좀 위축되면은 저거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실적이 생각보다 못 미쳤어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22% 장중에 거의 뭐 하한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빼는 게 발이나 됐을까요?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
속상합니다. 속상하지만 일단 그래도 시장이 어떤 반응이 나왔었을 때 그렇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악재 비슷한 쪽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취약한 시장에서 그걸 반영하는 속도는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손절했습니다. 상당수를 손절했고 그렇다고 다른 정리 안 했습니다. 너무 억울해서 4분기는 다시 괜찮을 것 같아요. 4분기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. 예. 좋게 봤던 섹터가 이렇게 처참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. 예,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인정을 해야죠. 제가 맞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겠죠. 네,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보게 되면 실적 볼까요? 이게 영업이익이 425억, 45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30억, 26억 정도 실적이 덜 미스가 됐다고 주가가 22%가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아무튼 예.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는 좀 덜 하겠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나옵니다.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그 정도가 아니란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누가 이렇게 집어던졌을까요? 기관이 110만 주. 하여튼간 이제 그냥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. 실적 잘 나오게 되면 조금 올랐을 때 그냥 패대기 칠 준비, 한 3, 4%나 먹고 팔 준비. 보게 되면 투신, 예, 특히 저 원융, 기금, 사모펀드 여기가 문제죠. 여기가 예. 그동안에 쭉 거의 실적 괜찮을 거라고 해서 모아갔던 것들을 그냥 뒤도 안 보고 하루에 쫙 밀어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계절적인 특수성도 좀 있을 것 같고 3분기쯤에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4분기 때는 역시나 근데 또 쇼핑 시즌에 대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광군제 성과 나온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. 예, 그래서 기대는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화장품은 상조하고 실적인데 4분기가 좀 괜찮을 텐데 이제 이런 거 마저도 이제는 마음속에 막 예, 거의 메아리처럼 그냥 미련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 따라서 그냥 같이 대응하는 게 일단 맞았고요. 하지만 안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늘릴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이제 특히 요런 녀석들이 죄송합니다. 예, 요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나갔다 그러면 공백 상태가 나옵니다. 공백 상태가 나오게 되면 그 상황 쪽에서 주가가 일단은 반등을 시도하겠죠. 반등을 시도했다가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얘네들이 샀던 거 다시 팔았던 거 그대로 다음날 그대로 살까요?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수 공백 상태 때문에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혹시나 한 3만 원대,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때까지 하게 되면 3만 원, 한 3만 2천 원대 정도까지 라인 쪽에서 복귀를 한다게 되면 일단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는 되게 상당히 좀 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런 현상들이 우려가 되길래 이거는 그냥 시간을 갖고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정리하는 게 손절하는 게 차라리 기회비용 측면 쪽에서 다른 시장에서 지금 강한 섹터, 강한 종목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습니다. 혹시 저 때문에 같이 화장품 쪽 좋게 보고 대응하셨다가 좀 충격받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. 화장품 쪽에서도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쪽들을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. 특별하게 미국 쪽에서 성과를 볼 만한 기업들의 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추정해 나가다 보니까 그랬지만 지금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속상하긴 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실적 괜찮게 발표해서 그나마 나머지 기대할 수 있는 쪽 제가 VT랑 지금 실리콘2 정도를 가장 좋게 봤었는데 VT는 그나마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18억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. 지금 그래도 그동안에 나왔던 눈높이를 거의 맞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기준으로 308억 기록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거의 맞춰진 숫자죠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쪽에서 리들샷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리들샷과 그 PDRN 그러니까 연어 거시기 그쪽과 연결시켜서 나오는 리들샷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버릴 수 없는 이쪽은 VT라고 생각되고 있고요. 물론 장중에 생각보다 또 같이 위축되다 보니까 줄이긴 줄였습니다. 근데 끝나고 났더니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또 속이 부글부글하죠.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냥 제가
시장에서 맞게 판단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전략을 짜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. 그리고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것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. 그나마 스킨천사가 생각보다 잘,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2가 만들어낸 이것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이 이거 같이 팔아야 되나 막 정신도 없었지만 일단은 그래서 실적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, 거기다가 생각보다 다시 돌아가는 힘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스킨천사가 보여줬던 그 QOQ 단위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쪽으로 들어옵니다.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, 그동안에 바라봤던 대장주 뭐 실리콘2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아직 4분기는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, 만약에 오르게 되면 그래도 이번에 실적 크게 안 꺾인 쪽들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하고,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제닉이겠죠. 이것도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. 괜찮게 나오고 수급 괜찮은데 막판으로는 괜찮은데 개인들만 이제 팔게 유도를 하는 모습도였고, 그래서 아마 이런 쪽까지 봤었을 때 이것도 실적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너무 그 투매를 유도했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, 속상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자리 차지할 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하나만 더 본다고 하게 되면 폼텍 코리아도 실적 그나마 잘 나왔어요. 그나마 잘 나왔고,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그나마 지금 120억대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 그대로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한 470억대 나오게 되고, 주가가 많이 횡보하다 보니까 지금 4,600억대 지금 시총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아마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실적 잘 나온 부분들, 그리고 또 그걸 안고 어느 정도 좀 선방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니라 종목으로 봐야 되는 이런 또 서글픈 현실이 들어오다 보니까,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거기서 또 핀셋처럼 맞춰서 또 종목들도 압축하고 대가는 게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, 그냥 시장도 아프고 저도 지금 골골대고 있으면서 치료받느라고 좀 그러고 있고, 종목들도 그러고,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많이 아픈, 그리고 또 짜증나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서, 그리고 또 자리도 계속 제가 비우고 있고,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.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일단 잘 견디게 계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되게 됐으면 무리하지 마시고요.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었느냐?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아직 바닥이라고 딴 단언을 대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뎌야 되겠죠. 현금 하나도 없이 아직까지 신용 팍팍 써가면서 매매하시는 분들, 물론 살아있는 섹터 있습니다. 뭐 조선도 있고, 거기다가 AI 소프트웨어 지금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, 원자력이나 뭐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좀 섹터가 남아있는, 그리고 또 시장에서 계속 이거 다 정리되고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것만 막 몰아가는 섹터가 있긴 있습니다. 거기서 그나마 매매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는 게 맞긴 맞겠지만, 시장 자체가 한국 증시 너무너무 취약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. 계기가 있어서 반전이 나오기를 기도를 하겠지만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. 이런 험난한 상황을 잘 지켜가자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.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힘내시고 화이팅을 외쳐보면서, 저희는 아마 다음 컨텐츠는 또 토요일날 올라가는, 또 함께하는 저희의 쩐시황 될 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요. 저는 또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